안녕하세요. 바실레아 TV 조슈아입니다. 먼저 이곳 빈소를 직접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리고 그 영상으로나마 댓글로 추모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좀 경황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떤 준비가 미흡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. 그 중에서 그 아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제 추모를 해주셨는데,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다 궁금해하신 것이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이 비보가 이제 들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너무나도 이제 각각 짧은 시간마다 충분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고, 그리고 아마도 내일 오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내의 상중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내의 상에 집중하기보다 유튜브를 또 다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,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좀 짧게라도 이렇게 해서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었구나 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미 오늘 다녀가신 분들에게도 추가적인 충분한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, 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어떤 이 배경 상황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먼저 아내가 이때까지 부정선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너무 저를 적극적으로 잘 지지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저에 대한 걱정을 또 많이 해줬고요. 근데 반면에 저는 이제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. 동료들이 많이 그렇게 도와줬는데, 가족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가명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을 했는데, 어쨌든 저희 가정에도 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집을 나가면 경찰차가 좀 너무 많이 보인다든지,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동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차 유리창이 깨진다든지, 그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는데, 저는 그때마다 아내에게 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.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에 조금 겁을 먹은 눈치를 보이면 이게 우리 약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이런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, 우리가 겁먹지 말고 우리가 직접 큰 피해가 오는 건 없으니까 한번 우리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이겨내 보자, 이렇게 더 격려를 하고 했었는데, 어쨌든 뭐 제가 길게는 못하지만 이제 재작년 8.15 때는 우리 집에 경찰이 쳐들어와서 강제로 코로나 검사를 한 적이 또 있었고,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내들에게 좀 힘든 일들이 많았다. 이런 전반적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달 반 정도, 한 달을 넘었죠. 그동안 유튜브 활동을 제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때는 이제 아내가 그때도 이제 아내가 유튜브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항상 아내는 저를 이제 격려를 해줬지만, 제가 일단 눈치를 보니 아내가 유튜브를 이제 이런 참 어려운 내용, 나라를 살리는 내용이지만 이제 좌파 세력들에 대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눈치여서, 제가 일부러라도 잠깐 멈추고 더 아이들과 아내와의 시간을 놀러도 다니고 많이 가셨습니다. 근데 그렇게 더 잘 해줬는데도 아내의 고민이 좀 더 늘어나더라고요. 예를 들면 앞집에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. 근데 그 앞집 사람이 얘를 이상하게 내가 올 때만 불이 켜진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. 그런 것들 속에서 아내가 또 점점 불안해지고, 내가 자꾸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. 쫓기는 느낌이 든다. 어떡하냐. 이렇게 자꾸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, 저는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제 동조를 해주기도 좀 쉽지 않고, 그럼 또 더 걱정할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또 반대로 제가
걱정하지 마, 걱정하지 마, 괜찮아, 괜찮아 라고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면 또 본인의 어떤 그 의견을 안 믿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하지만 어쨌든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트도 한다든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, 언제냐면 한 크리스마스인지 한 그 다음 날쯤인지 좀 뭐 좀 증상이 좀 심각한 것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말을 너무 안 한다든지, 아니면은 좀 밥을 잘 안 먹는다든지, 뭐 그런 것들이지. 그리고 뭐 좀 예를 들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근데 정말 친한 친구인데 이 사람이 누구야? 라고 물어본다든지,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좀 걱정이 돼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사실 이런 결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. 아내가 가야 될 곳이 어떤 정신적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병원이다라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, 아내가 이제 몸이 너무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병원으로 이제 같이 갔는데,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상담을 해야 되는데, 아내가 그때 말을 잘 안 하는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말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때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겠으니까 일단 주사를 놓아줄 테니까, 이게 뭐 어떤 항우울 같은 제 같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. 그 주사 이름도 확인해봤는데, 어쨌든 이걸 이제 맞으면 효과가 상당히 오래 갈 거고 괜찮아질 거지만, 만약에 괜찮아지지 않으면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.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가를 어디 입원을 해야 될지, 아니면은 뭐 어떻게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될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싶었는데, 그 부분은 일주일 후에 다시 어떤 뭐 소견서나 추천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증상이 별로 더 좋아질 것 같지 않고, 뭐 식사를 이제 막 일부러 안 먹으려고 하고, 입을 다물어서 안 먹으려고 한다든지, 물은 먹어야 되는데 물도 좀 안 먹으려고 한다든지, 이런 좀 더 아내의 건강이 더 우려가 되는 일들이 더 악화가 돼가지고,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먹을 수 있을까 해서, 아마도 이거 처갓집, 그러니까 아내의 친엄마 아빠가 밥을 주면은 밥을 먹지 않을까. 일단 밥을 먹은 힘이 나니까 다른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처갓집에 가게 됐습니다.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았죠. 이제 그 장인 장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? 하지만 아내가 일단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갔는데 다행히 따뜻히 잘 맞이해 주시고, 저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어쨌든 아내가 좀 건강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, 또 어머니도 어머니 입장에서 딸아 밥 먹어야지 이렇게 또 주니까 또 조금 먹기도 하고, 그런 어떤 좀 호전이 되기도 했는데,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는 계속 나빠지는 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다가 또 열이 나기도 했고 중간에, 그래서 이제 병원에 아예 응급실로 바로 데려가려고 했어요.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또 열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, 근데 또 그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기도 어려운 5시 50분쯤에 또 그런 식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, 아내가 그 코로나 콧수심을 강제로 당한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또 해열제를 또 먹었어요. 해열제를 먹었더니 또 그 다다음 날인지 다음 날인지 또 열이 내렸습니다. 그래서 열이 내렸다, 일단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, 미움도 보통 하루에 한 그릇 정도, 뭐 어떤 때 한 반 그릇 먹기도 했는데, 근데 먹기는 이제 먹었던 거죠.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음 날이 이제 일주일째 되는 날이에요. 이제는 다시 그 병원에 다시 가서, 아니 뭐 주사 별로 차도가 없지 않느냐, 그러니까 빨리 이 병원이 입원된다고 하니까 입원을 시켜주든지 큰 병원을 소개해 주든지 이렇게 빨리 좀 진행을 이제 요청을 하는 그 날이었고,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가려고 했고, 빨리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몇 시에 가겠다고 정했는데, 그 가기에 1시간 전쯤에 제가 이제 미리 일어나 있었는데,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온도를 전날 밤에도 좀 떨어져 있었는데 온도를 재보니까 온도가 36.4도였어요. 그래서 이제 열이 떨어지니까 괜찮다,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, 이상하게 손발이 너무 차더라고요. 그래서 이불을 잘 이제 덮어주고 있는데 발로 차고, 덮어주는데 발로 차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발로 차는 증상도 이런 아내가 처음이었거든요.
그래서 이게 점점 더 호전되는 증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그래서 잠깐 컴퓨터로 다른 어떤 작업을 한 20분 정도 하다가 뒤를 보니까 너무 아내가 조용해가지고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이렇게 가까이 가서 여보 불러봤는데 대답도 원래 잘 안 하긴 하지만 너무 조용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놀라서 이렇게 귀를 대봤는데 숨을 안 쉬더라고요. 소리가 안 들리고 바람이 안 나와요. 그래도 심장 대보니까 심장도 안 뛰어요. 그래서 빨리 119 빨리 좀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빨리 바로 심폐소생술을 바로 했습니다. 이거 세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닌 거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서 빨리 계속 하고 있으면서 입에 숨 불어넣고 계속 하고 숨 불어넣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이제 구급대원들이 오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 와서 뭐 그냥 이제 똑같이 이렇게 뭐 어떤 뭐 주사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, 뭐 그 이후에는 뭐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갑자기 이렇게 저도 좀 정말 저도 정말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지게 된 거고,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내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시고 제가 특히 어떤 정보를 드리지 못한 거죠.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냐, 아니면은 뭐 혹시 백신 때문에 부작용이 아니냐, 이런 뭐 여러 가지 추측성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, 아내가 코로나 검사도 본인이 막 강제 검사가 너무 싫어서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한 2, 3일에 한 번씩 꾸준히 계속 할 정도로 검사를 했지만, 아내도 아이들도 계속 음성이고,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뭐 이제 그 검사에서도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정말 좀 안타깝지만 부검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경찰로서도 죄송하지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검 결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상으로 나왔습니다. 2차로 추가 부검, 그러니까 검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로 한 2, 3주 후에 추가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, 현재로서는 전혀 그냥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도 너무 좀 믿기지도 않고 황당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, 사실 지금 현재로서도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기를 야 조슈아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차분하게 뭐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? 어떤 분은 야 멘탈이 강하구나. 어떤 분들은 정말 혹시 아내에 대해서 슬픔이 없는 거 아닌가? 뭐 하는 뭐 이상한 상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,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저도 지금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. 정말 모르겠습니다.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이제 슬픔이 밀려올지는 모르겠는데,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이제 아내를 더 챙겨주지 못한 그런 미안함도 있지만,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의 어떤 공격들이 너무 좀 서글픕니다. 또 얘기를 어떤 국회의원을 하셨던 좀 이제 그 선배님인데 연세가 되셨는데 사람 똑같은 일을 당하셨더라고요. 일단 그 좌파 세력들이 가족들을 자기를 공격해도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가족들을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아내가 화병으로 죽은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 혼자만의 그런 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내를 좀 잘 보내주어야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시간이긴 하지만,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또 유튜브를 틀었던 것은 불필요한 오해가 좀 이제 일부 생기기도 하는 것 같고, 여러분들에게 더 아내가 정말 아름다운, 그리고 현명하고 지적이고 우아하고 정말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키웠고,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해줬고 아내도 너무 나를 사랑했던
행복한 가정에서 너무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사실 그대로를 좀 최대한 오해가 없으시도록 알려주는 게 너무 좀 급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좀 밤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만약에 시간에 여유가 되면 지금 하지 못한 또 다른 깊은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다시 한번 오늘 빈소를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,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분들, 그리고 내일 또 와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